같은 경우에는 2년 대학을 다니고 피트를 치르고 약대를 가야 되는데 피트에서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는 약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수능을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 약대로 눈을 돌렸는데 그때 파운데이션 과정을 알게 되어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영국 약대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랑 세 번째 이유도 추가를 했는데 일단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한 진로와 약사 군환이에요. 약대를 입학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로컬 약국에서 일하시는 걸 꿈꾸시면서 들어가겠지만, 이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직종을 고려하실 수 있거든요. 약사 외에 제약회사 연구원, 뭐 지역 보건산업, 건강 관련 제품 개발 등 관련 직종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메리트로 느껴져서 영국 약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높은 대학 랭킹과 영국의 제약 연구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2020년 QS 월드 랭킹 파마시 전공의 경우 탑 10에 영국의 대학이 5개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 GSK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글로벌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약 연구 산업의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영국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학기별 수업 기간과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기는 거의 3학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인데 1학기는 9월 달에서 12월 중순까지고 그 다음에 2학기는 1월에서 3월 말까지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은 4월에서 5월 말까지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3주씩 방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텀별로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학기 때는 그냥 똑같이 수업이 강의를 듣고 실험을 하고 과제를 제출을 하고 하는 학기인데 이제 이때 대학교 입학을 위한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요. 12월 초에 이제 대학 지원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서 이제 입시를 조금 시작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2학기에는 똑같이 수업 듣고 과제하고 뭐 실험하고 하는데 미드텀 테스트를 보게 되고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약대의 경우에는 인터뷰 요청이 오기 때문에 2학기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 오퍼가 오게 되는데 오퍼를 받고 나서 마지막 시험 기간 때 이제 시험을 보고 성적을 얻게 된 뒤에 오퍼에 대한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제 약대를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업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과목이 있는데 화학, 그다음에 생물, 그다음에 과학, 교양,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일단 화학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이론을 배우게 돼요. 근데 수준은 A레벨 수준이고요. 한국으로 좀 치환을 하면 화1, 화2 정도 내용입니다. 근데 문과이신 분들이 약대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A레벨 책을 좀 사서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막 엄청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이제 교수님께서 핸드아웃을 주시는데 이 수업, 이 유인물들을 예습 복습만 잘 하고 강의만 잘 들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을 보시면 워크숍이나 랩이나 코스워크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좀 과제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퀴즈를 푸는 거고요. 이제 랩 같은 경우에는 실험인데 케미스트리 과목은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번 정도 실험이 있고 거의 매주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랩 리포트를 6번 정도 쓰게 됩니다. 근데 랩 리포트 쓰는 방법은 다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굳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조별 과제고요. 한 10분 정도 팀별로 발표를 하는데 개인은 한 2분 정도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드텀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저번 시험지를 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도 다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것들을 잘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물은 일반 생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맨 초반에 뭐 세포, 뭐 이제 소기관 이런 것들은 아는 내용인데 뒤로 갈수록 이제 고등학교 과정 동안 배웠던 내용은 아예 없었고요. 그냥 일반 생물학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교수님께서 PPT나 뭐 수업 자료를 다 주시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그냥 쭉 수업 듣고 복습하고 예습하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에도 실험이 있는데 화학에 비해서는 실험이 적고 그다음에 난이도도 좀 낮아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랩 리포트도 되게 어렵지 않게 작성했었고 그다음에 코스워크는 똑같이 이제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PPT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것 또한 조별 과제입니다. 아까 전처럼 뭐 팀별로 10분 발표를 하고 2분 정도 이제 개인이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점수를 막 힘들게 낮게 주지 않고 좀 높게 주시는 편이었어서 어, 좀 자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생물도 이제 시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미드텀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아까 화학과 같은 경우로 똑같이 예전 시험지랑 그다음에 연습 문제들을 다 제공을 해주셔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준비를 하시면 시험 또한 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Science and Society라고 과학 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제 주 1회 강의를 듣고 이제 강의들은 좀 과학 철학에 대한 토픽이에요. 뭐 과학자의 윤리, 뭐 도덕성, AI 등등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고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두 번의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튜터랑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고요. 토픽에 대해서 막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토픽에 대한 사고를 좀 확장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인데 이때 좀 스피킹을 많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에세이였고요. 한 1,500단어 정도 쓰는 에세이인데 어, 이제 좀 강의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강의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읽으셨다면 에세이도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정해진 장소랑 정해진 시간 동안 에세이를 쓰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 과제들과 똑같이 에세이를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파이널 에세이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어 수업인데요. 영어 수업은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리퍼런스는 어떻게 다는지 등등 이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영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관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작성이 있고 이제 그룹 토론 과제가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에세이 작성하는 거랑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1분 동안 발표를 하고 팀원들하고 토론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것 또한 다 튜터께서 다 준비하는 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수업만 잘 참여하고 이제 준비만 잘 하면 이제 높은 점수를 얻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 경우에는 기존 시험은 이제 시험장에서 리스닝하고 리딩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리스닝, 리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파운데이션, 이제 4가지 과목이 있었고요. 이제 과목별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적어는 놨는데 다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고 화학이랑 생물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널 테스트가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파이널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파이널 시험도 시험이지만 과제에서 미리 좀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파이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만점을 받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미리 과제들에서 좀 기본 점수를 받으신 다음에 파이널에서
이제 중간 점수라도 받으면 이제 최종 점수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팀즈가 있고 키츠라는 게 있었는데, 팀즈는 이제 튜터랑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키츠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수업 자료, 뭐 시험 보는 거, 이제 모든 학습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마련한 이제 플랫폼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방금 네. 전에 그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네. 이해하면서 팀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었나요? 아니요. 저희는 온라인 수업은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팀즈에, 어, 이제 수업에서 활용했던 자료들을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과제들을 하라고 좀 뭔가 올려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좀 수업용이보다는 이제 튜터나 교수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할 때 활용하는 창구였어요. 아, 예. 이제 키트에서 대부분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시험을 보거나 했었어요. 네. 지금 이 띵하고 하는 소리는 공사하는 소리세요? 네. 여기 띵하고 하는 소리가 잠깐 들려서 공사하는 네. 소리일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실험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학교 사진, 그리고 제가 많이 다녔던 다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께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킹스 칼리지 런던 약대 인터뷰 경우에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전연도랑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학생들한테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인터뷰 요청을 안 했어요. 인터뷰 요청을 안 하고 A레벨이랑 IB 학생들에게는 인터뷰 요청을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CL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어요. 이 그다음에 부분에 다음으로.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킹스 칼리지 인터뷰를 약대에서 요청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학생하고 대화를 했고 수업 시간에 약대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고 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파운데이션이에요. 하지만 이제 엘레빌이나 아이비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파운데이션하고 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저희 천서연 학생도 이따가 그저 끝나고 나서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학생도 외부에서 있으면서 인터뷰하고 왜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킹스 칼리지 약대를 들어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내부 코스예요. 그 대학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 약대를 간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터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죠 학생들 연결해 가지고 줌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내부적에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네. 다음으로 제가 이제 봤던 인터뷰는 UCL 약대 인터뷰인데요. 인터뷰는 3월 초에 이제 요청이 와요. 이제 학교에서 셀렉션 데이라고 해서 날짜를 임의로 배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 날짜에 학교로 가서 인터뷰를 보는 그런 형식입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2대 1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캠퍼스 투어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등등 그냥 인트로덕션 같은 거를 조금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약 이씨의 경우에는 인터뷰도 봐야 했지만 온라인 테스트도 있었는데요. 온라인 테스트는 인터뷰를 보기 이전에 집이나 이제 제가 편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보는 거였어요. 이제 테스트 경우에는 간단한 수학 계산 문제랑 의료 딜레마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어,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인터뷰 파트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 파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기본적인 면접 질문이었어요. 그냥 왜 UCL을 선택을 했냐, 왜 UCL 약대로 진학을 하고 싶냐, 뭐 약국에서 일해본 적이 있냐 등등 그냥 뭔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면접 질문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의료 딜레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의 진료를 거부하는 부모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등등 이제 제 생각을 말하면 이제 면접관님들이 제 뭐 의료인으로서 자질을 좀 평가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인터뷰의 난이도는 그닥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좀 프리한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돼서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대 인터뷰 빈출 질문 이런 거를 영어로 검색을 해서 이제 좀 질문들을 추려서 제 답변을 혼자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의료 딜레마에 같은 경우에는 의료 딜레마에 관한 기사나 에세이 같은 걸 좀 읽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준비를 했고요. 이제 온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 수학 계산 시험 부분은 정말 쉬워요. 솔직히 한국인 학생분들이라면 진짜 어렵게가 아니라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 없이 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의료 딜레마 상황은 인터뷰랑 똑같이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아이디어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UCL밖에 안 봤어요. 이제 킹스에서 오퍼를 이미 받고 UCL 인터뷰를 치르고 오퍼를 받고 나서 나머지 대학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1순위, 2순위가 UCL과 킹스였기 때문에 다른 인터뷰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파트는 이렇게 마칠 것 같고요. 인터뷰를 하고 얼마 만에 답변이 왔어요? 근데 합격서. UCL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4일 뒤에 바로 오퍼가 그래요? 왔었어요. 네, 예. 굉장히 빨리 왔어서 예. 이제 바로 오퍼들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오는 인터뷰는 거절을 하거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인터뷰를 하면서, UCL 인터뷰를 네. 하면서, 나 이 정도면 합격이다. 내 스스로 이 정도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이 정도 질문은, 부담 없이 답변을 했어. 뭐,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인터뷰를 정말 망쳤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합격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막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길 그냥 여기 온 거면 합격한 거니까 굳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그나마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정말 오퍼를 주시더라고요. 어, 어, 네. 그래, 그 무슨 다음에 얘기인지 잘 얘기가 안 되지. 거기 온 학생들은 다 그러니까 인터뷰 초대, 대부분 다 오퍼를 오퍼를 받았던 것 받는. 같아요.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요. 지금 저희가 혹시라도 UC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도, 그죠? 그 세미나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요. 다른 학생들, 예를 들면 노팅엄에서 했던 친구도 있고, 뭐, 유클란에서 했던 친구도 있고, 왜 들어요. 근데, 노팅엄에서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UCL에서 인터뷰 초대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UCL에서 해주나? 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잠실 또 천세현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노팅엄에 있다가 킹스 칼리지 간 케이스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 A레벨을 좀 잠깐 했었었고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UCL, 킹스 뭐 지금 사실은 입학 성적이 좀 높아서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여기는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그런 가능성은 뭐 높진 않지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질문이 있는 거 한 번만 좀 받아볼까요? 자, 킹스, UCL 오퍼 두 개 다 받은 거 맞고요. 그다음에 두 학교 외에 더 지원한 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카스 통해서 이제 5개 학교 지원하잖아요. 이 다음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거든요. 예, 예. 알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 할까요? 네. 이제 유카스나 제가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떤 성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저는 어디로 학부를 진학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나 성적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predicted grade였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좀 높아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저는 1.9였고요. 이제 유카스의 성적을 입력을 할 때는 등급을 넣지 않더라고요. 원점수로 작성을 해서 이제 뭐 대학 측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등급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거는 대표님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그, 건데. 왜, 뭐지? 학교 지원할 때 나중에 얘기해 주지만 좀 복잡하긴 하는데 성적 그대로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등급이 있다고 거기에 등급 위주로 써져 있다면 그다음에 원점수가 없으면 등급만 있다면 등급을 써야 되고 근데 대부분 다 원점수가 있으니까 그 점수를 써 넣긴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어, 성적에 따라서 얼마 정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건 정말 몰라요. 하지만 좋으면 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외국 한국 학생들은 어느 정도 정도 되면 이 학생 예를 들면 80점이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랍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뭐 90점, 100점이다라고 해도 한국 학생이 더 높다라고 어느 정도 그저 이해하고 좀 쌓였던 그저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 좀 있어요. 네, 일단 그러면 저는 내신 성적은 1.9였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운데이션 지원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를 조금 손봐서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할 때 predicted grade를 사용하게 되는데, predicted grade는 final grade는 아니고요. 1학기 때 했던 과제들에서 받은 점수들로 이제 final grade 때 얼마 정도 받을지 이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성적인데, 저는 predicted grade를 영어에서 A, 과학교양에서 A, 화학에서 B 플러스, 생물에서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화학에서 B 플러스를 받아서 UCL이나 다른 대학에서 좀 오퍼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UCL이랑 노팅엄이랑 이런 곳에 입학처에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화학이랑 생물에서 A를 받아야 좀 오퍼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인터뷰 요청이나 오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프레딕트 그레이드가 좀 낮다고 해서 대학 지원을 주저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널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원했던 대학은 먼저 킹스 칼리지 런던과 그다음에 UCL, 노팅엄, 브링엄, 그다음에 바스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KCL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하지 않은 제 오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롤 B 플러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U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받고 화학이랑 생물에서 A를 받으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브링엄은 인터뷰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막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터뷰 요청이 없이 이제 똑같이 UCL처럼 화학이랑 생물에서 A를 받으라고 하면서 오퍼를 주셨고, 그다음에 바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좀 심각해지면서 인터뷰 요청을 그냥 철회하시고 그냥 오퍼를 줬어요. 이제 마지막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한국으로 막 돌아오고 해서 인터뷰를 거절을 하면서 아예 이제 지원서 자체가 withdrawn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최종적으로 KCL을 인슈런스 초이스로 잡고 UCL을 펌 초이스로 잡아서 UCL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퍼를 다 받은 상황이네요. 보니까 지원한 학교들은 그다음에 인터뷰를 초대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적도 만족한다는 거고 자기소개서도 만족한다는 거고 추천서 내용 당연히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노팅엄 그저 인터뷰를 갔다 뭐 가는 거 안 가는 거 상관없이 인터뷰 초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하고 기본적인 것은 그저 페이퍼워크는 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인터뷰에 아까 프리딕트 그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예상 성적을 집어넣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성적은 뭐 이렇게 좀 낮게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통이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정말 좋지 않은 학교인데 다 A스타, A스타, A스타 이렇게 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똑같이 통계치가 있는 거죠. 킹스 칼리지 파운데이션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빗불이다. 그러면 진짜 보수적으로 주는구나 라고 그 대학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퍼를 다 주고 인터뷰 초대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런던에서 생활과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선택이 이제 학교 기숙사나
사설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플랫에서 사는 건데,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고요. 학교 기숙사가 이제 좋은 게 학교가 한국처럼 대학, 이제 기숙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10개, 15개씩 기숙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예상이나 이제 취향에 따라서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냈던 기숙사는 챔피언이라는 기숙사인데, 현재 보수공사로 이제 기숙사 운영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이 기숙사는 이용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기숙사 생활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심심치 않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단점 같은 경우는 좀 소음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뭐 늦게 파티를 갔다가 오고 하면 새벽에 좀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뭐 생활비는 개인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저는 외식을 거의 안 하고 집에서 먹는 편이었어서 한 500파운드, 한 500파운드에서 600파운드 사이만 받고 생활을 했고요. 기숙사비는 이제 주 215파운드였고 교통비 경우에는 오이스터 카드, 이제 학생 할인을 이용해서 교통비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뭐 식생활 및 쇼핑, 문화생활은 학교에서 이제 주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식당이나 마트도 굉장히 많고 이제 워터롤 캠퍼스에서 주로 있는데 그 근처에 오세요라고 한인마트도 있으니까 한인마트 가서 많이 이것저것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식비가 너무 비싸서 외식은 거의 안 했고요. 하지만 대형 박물관이나 뭐 내셔널 갤러리나 테이트 모던 같은 거는 공짜로 막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많이 가서 즐겼어요. 이제 이건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아, 예, 마치면서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일단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죠? 의료 딜레마, 그죠? 인터뷰에 대해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의료 딜레마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네요. 혹시 딜레마 관련된 생각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그 뭐지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의 진료를 거부하는 부모님께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좀 저 원래 인터뷰를 하고 나면 답변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어, 저는 이제 뭐라 했지? 진짜 생각 안 나요. 아, 예. 근데 그거를 검색했을 때 나왔던 답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 그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말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진짜 잘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혹시 이규영 씨 지금 뭐 이런 인터뷰에 대한 질문, 답변 뭐 이런 것들 경험하시고 입학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네. 들려요. 예, 아, 네. 저는 이제 IB 디플로마를 해서 예. 저도 인터뷰를 요구를 하는 오퍼는 받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이 컨디셔널 오퍼만 맞추면은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아, 예. 저도 딱히 인터뷰를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약대 인터뷰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전에는 인터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인터뷰가 있기 시작을 하고요. 사실 의대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점점점 약대는 지금 과도기예요. 점점 많은 학교들이 실제로 브라이튼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뷰 없이 뽑아요. 지금도. 그리고 실제로 몇몇 학교들은 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지만 점점 인터뷰를 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에요. 왜냐면 생명을 다루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딜레마 같은 게 있잖아요. 를 이용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생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많다. 그다음에 의료인들을 좀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좀 더 하는 경향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혹시 천서연 학생 그 비디오 켜실 수 있으세요? 음소거라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천서연 학생 여기 잠깐만 또 질문이
아, 예. 안녕하세요. 소개 좀 안녕하세요. 해주실래요? 네, 저 이번 연도에 킹스 컬리지 1학년 약대 끝마친 천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혹시 방금 인터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킹스 칼리지 입학을 할 때 인터뷰라든지 뭐 딜레마적인 부분이라든지 왜 그런 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답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킹스 컬리지는 따로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를 진행을 안 하고 성적만 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인터뷰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예.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시작했던 거하고 파운데이션 했던 거, 엘레벨 했던 거, 그다음 입학 과정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영국에서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GCSE 하고 A레벨 하고 근데 A레벨 성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파운데이션을 따로 해가지고 어, 그 노팅엄 파운데이션으로 했는데 런던 대학교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파운데이션으로도 런던 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노팅엄 파운데이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런던 대학교에서는 노팅엄 파운데이션을 받아주지 않아서 제가 따로 A레벨을 다시 리테이크 해가지고 킹스 칼리지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던대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그 다시 문의한 거죠. 킹스 칼리지에 다시 입학이 가능한 건지 문의하고 그 다음에 네네.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시 A레벨 시험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네네. 그래요. 그 제가 궁금하고 있는 게 킹스 칼리지 1학년 약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해 말하면 좋을까요? 뭐 수업은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니면 뭐 강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파운데이션하고 A레벨 비교해서 수업이 어떤지. 일단 파운데이션부터 말하면 파운데이션은 A레벨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쉬웠어요. 왜냐하면 다루는 토픽 양 자체도 훨씬 적고 그래서 1년 안에 빨리 필요한 토픽만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좀 더 쉬웠고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은 딱히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리고 1학년 킹스에 들어가서는 일단 모듈 그러니까 과목은 4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화학,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약사 윤리 그리고 약에 만들 때 필요한 또 더 자세한 화학 이런 거를 해가지고 4개를 배웠는데 저는 A레벨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갑자기 좀 전문적인 과학을 배워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1학년 제가 뒤돌아보면 실험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험을 보고 나서 그걸로 관련해서 시험도 보고 그걸로 코스워크를 해가지고 코스워크가 비중이 시험이랑 50대 50이니까 코스워크가 되게 점수 내는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네, 실험이 많았고 그리고 실험이 좀 중요했어요. 실험은 재미있으셨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듣고 다양한 기구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다양한 기구가 거기에 대학교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뭐 선생님이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고 다 저희가 직접 하고 그런 네,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네, 일단 저희가 다 하고 네. 실험 한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다 팀플로 해가지고 직접 했었어요.
지금 온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업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그 온라인으로 하고 했을 텐데, 약대는 실제로 실험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못했을 텐데 수업에 좀 지장이 있지 않았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험은 제가 한 3월 말쯤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으로. 코로나가 예. 심해져서. 근데 그 학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9월부터 12월 1학기고, 그 다음에 1월부터 한 3월까지 예. 2학기 수업을 듣는데 그 안에 실험 수업이 다 들어있어서 일단 3월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쯤에는 이미 다 실험이 끝마쳐져서, 네. 지장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시험을 온라인으로 봐야 돼서 그거를 한국에 돌아와서 봤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하는 동안에 제가 그 뭐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킹스 컬리지는 약간 그죠? 어느 정도 어떤 학생들은 좀 하고 하지 않는데 지금 약간 보더라인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다고 그죠? 지금 기록에는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네네. 그죠? 좀 제한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왜냐면 천수연 학생 같은 경우는 IELTS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좀 좋아요. 사실은 임페리얼 대학교까지 좀 다 받아놨고 왜 했고 그 점수까지 다 맞춰놓은 학생이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잘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왜 그 인터뷰가 좀 제외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천수연 학생 혹시 좀 덧붙일 얘기 있으세요? 그리고 이규영 씨 지금 시작을 할 텐데 이규영 씨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앞으로 미래에 뭐 약사가 되거나 영국에서 일을 하거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규영 씨한테 좀 넘길까요?